답지 이따가 뽑아줄게. 안 뽑아놔가지고. 자, 갑시다. 통계가 조금 어렵습니다. 통계가 조금. 처음에 개념이 많이 헷갈리고 어려워요. 한번 본 친구들도 이게 다시 봐도 조금 어려운 개념에 속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천천히 설명을 해볼게요. 통계라고 하는 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집단의 정보를 해석하는 거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냥 뭐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는 그냥 내가 마음대로 내리는 거니까 뭐 따로 이렇게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통계는 집단의 정보예요. 한두 명 가지고 분석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뭉탱이로 분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A반과 B반 두 개의 반이 있는데 그 두 반의 실력을 좀 비교하려고 한다고 쳐볼게요. 수학 실력을 비교한다고 쳐봅시다. 뭐 각각 한 30명 정도씩 있다고 쳐봅시다. 자, 그러면은 두 반의 수학 실력을 어떻게 비교할 거냐라는 거예요. 한 명 한 명마다 점수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뭐 같은 점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은 A반하고 B반을 비교 분석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거는 아니 그러면 A반을 대표할 수 있을 만한 값을 그냥 하나로 일단 정해보자 라는 거예요. B반도 마찬가지야. 대표할 수 있는 값을 하나 정해보자 라는 거. 그래서 나오게 된 첫 번째 개념이 대표값이에요. 대표값. A반을 대표할 수 있는 값, B반을 대표할 수 있는 값. 그러니까 좀 너무 단순화시키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두 반을 대표하는 값을 본 겁니다. 그때 사실 이 대표값이 종류는 총 세 가지예요. 그나마 좀 많이 쓰고 있는 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중앙값, 그 다음에 최빈값,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평균값.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중학교 때 다 배웠어요. 중학교 때 다 배웠는데 사실상 고등과정에서는 중앙값과 최빈값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몰라도 돼요. 그냥 여러 종류가 있다 라고만 생각해 주면 돼요. 대표할 수 있을 만한 값이.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건 평균값. 평균도 두 종류죠. 평균도 두 종류입니다.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2랑 8이라는 숫자가 있을 때 산술평균은 뭘 얘기하는 거냐? 산술평균은 그냥 덧셈 평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을 더해주고 n방으로 나누는 거, 그죠? 이게 그냥 산술평균이고, 기하평균은 뭐예요? 곱셈 평균이에요. 곱셈 평균이니까 일단 곱하고 봐요. 거듭해서 곱하기 때문에 다시 두 개의 거듭제곱근대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얘는 그냥 바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가 나오게 되겠고, 이때는 둘이 똑같은 경우의 한정에서만 산술평균도 4, 기하평균도 4. 그래서 이때만 둘이 똑같게 나와요. 그래서 산술평균은 무조건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다. 그게 산술기하평균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종류 평균값을 다 보는 거냐? 아니, 산술평균밖에 안 해요. 산술평균밖에. 자, 그래서 A반 평균을 구했더니 A반 평균이 50점이 나왔어요. B반 평균이 50점이 나왔어요. 와, 그러면 A반과 B반은 똑같은 실력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일단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수는 있다라는 거야. 비슷하네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거는 30명 전체 평균, 얘도 30명 전체 평균 얘기하는 거라서 그래, 통으로 봤을 때는 비슷해요. 근데 이거를 안쪽을 좀 따져서 봤더니 A반은 빵점부터 100점까지 중에서 사람이 죄다 50점으로 나온 거예요. 다 50점 나왔어요. 대부분 다 50점, 51점, 49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B반은 놓고 보니까 빵점과 100점 사이에서 너무 극단적이야. 빵점 아니면 100점밖에 안 나왔어요. 진짜로. 이렇게 둘이 평균이 50점으로 같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A반과 B반의 실력이 비슷하다라고 단순하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집단의 정보를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일일이 다 볼 수는 없어요. 뭐 30명 정도에 뭐 다 볼 수도 있겠지. 근데
대한민국 전체 인구 막 5천만 명 이걸 다 따져서 본다? 아, 이건 좀 너무 무리수가 크죠. 그래서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지만 그 첫 번째, 단순화시킨 이 대표값만 보기에는 아무래도 좀 너무 단순화시킨 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평균을 기준으로 각각의 사람들이 얼마나 평균에서부터 퍼져 있는지 그 퍼짐의 정도를 또 수치화해서 보게 돼요. 왜? 얘는 몰렸잖아요. 얘는 완전 퍼져 있고. 그러면은 둘을 좀 구분할 수 있는 해석 기준이 나온다는 거야. 왜? 여기는 여기보다 대학교는 더 많이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서울대 가기엔 좀 힘들겠죠. 근데 이쪽은 서울대는 많이 가요. 근데 좀 그 외에는 아예 그냥 별로 공부에는 꿈이 없는 다른 쪽에는 잘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너무 차이가 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퍼짐의 정도를 보는데 그 퍼짐의 정도를 뭐라 그러냐? 얼마나 분산되어 있는지에 관련된 분산을 외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나는 10명이 수학시험을 본 상태로 점수를 한번 측정해 볼게요. 8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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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90, 90, 90, 100, 100, 100. 그러니까 이렇게 총 10명의 점수가 나왔다라고 한번 쳐볼게요. 10명의 점수. 자, 이때 각각의 점수들을 뭐라고 얘기하냐? 요런 점수들을 변량이라고 얘기합니다. 변량. 변량이라고 하는 거는 변하는 양을 얘기하는 거고, 그냥 쉽게 말하면 변량은 수치화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변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수치화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수치화할 수 없는 거는 변량이라고 못해요. 뭐 아름답다 이런 것들, 이런 건 변량으로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아름답다도 0단계부터 10단계까지 나눠서 수치화할 수 있다면 그것도 변량이 될 수는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수학시험 점수 같은 경우는 변량으로서 가치가 충분히 있어요. 자, 그럼 이때 얘를 갖다가 평균을 한번 내볼게요. 그러면 산술 평균으로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어때요? 이거를 싹 다 더해요. 그쵸? 80이 총 3번, 그 다음에 90이 총 4번, 그 다음에 100점이 총 3번 들어가게 되겠네요. 그리고 얘를 10명으로 나누게 되겠죠? 자, 이걸 계산해 보면은 90점이 나와요. 그래서 얘네는 지금 평균이 90점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일일이 무식하게 다 더해서 계산하는 거는 초등학교 때 하던 거고요. 그러면 중학교 때만 해도 어떻게 들어가냐? 얘를 갖다가 표로 만들어요. 자, 표로 만들어서 얘를 x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변량값들을 대표할 수 있는 변수. 왜냐면 변하잖아요. 변하니까 그 변량을 나타낼 수 있는 미지수로 변수라고 잡는데, 이 변수를 고등 과정에서는 확률 변수라고 얘기합니다. 확률 변수. 왜 확률 변수인지는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냥 일단 확률 변수라고 봅시다. 자, 그러면 변량값이 80점, 90점, 100점이 나와요. 자, 그때 이 안에 나오는 숫자, 이거를 중학교 때는 도수라고 불렀어요. 도수. 그래서 도수는 몇 명인지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라고 보면 됩니다. 3명, 4명, 3명이야. 괜찮죠? 그래서 80을 셋, 90을 4, 100을 3 이렇게 곱하죠. 근데 우리는 중학교 때 추가적으로 상대도수라는 것도 또 배웠어요. 상대도수는 뭐냐면은 이 전체 도수 합계 10인 거를 나눠준 거예요. 10분의 3, 10분의 4, 10분의 3 이런 식으로. 이 상대도수가 왜 유용하냐면 지금 이 평균 같은 거 구할 때도 보면은 이거를 다 찢었다고 칠게요. 100이 아니고 10이네. 미안해. 자, 그래서 이렇게 찢어놓고 이렇게 찢어놓고 이렇게 찢었다. 그거 본다면 얘는 80 곱하기 10분의 4, 90 곱하기 10분의 4, 100 곱하기 10분의 3으로 평균을 계산할 수도 있어요. 괜찮나요? 그래서 변량값에다가 상대도수를 각각 곱한 걸 싹 다 더하면은 평균이 되는구나. 그래서 상대도수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상대도수가 지금 보면 알겠지만 비율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게 80점이 10분의 3 비율이잖아요. 10명이 아니고 만약에 100명이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100명 중에 30명이 80점이에요. 그러면 100명이 아니고 1000명이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1000명 중에 300명이 80점이에요. 이런 식으로 개체수가 충분히 늘어난다면 얘는 수학적 확률과 한없이 가깝겠죠. 왜? 지금 현 상태는 통계적 확률일 뿐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 시행이 충분히 많다라고 한다면 얘는 도수로서의 의미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확률로서의 의미가 들어가요. 그래서 probability라고 들어갑니다. 괜찮죠? 아, 그러면 80점을 맞을 확률이 한 10분의 3 정도 되는구나. 90점 맞을 확률이 10분의 4 정도 되는구나. 100점 맞을 확률이 10분의 3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죠? 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게 첫 번째 확률 P1이라고 잡고 얘를 P2라고 잡고 얘를 P3라고 잡고 얘를 변량값 첫 번째 X1, X2, X3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자, 그러면은 일단 맨 처음 모든 확률의 총합은 당연히 1로 나올 거예요. 괜찮죠? 확률의 총합은 1로 나옵니다. 아, 당연하지. 괜찮아요? 그렇죠? 자, 근데 그거를 일반화 시킨다고 한번 쳐볼게요. 3개만 있는 게 아니고 별량이 n개가 있다고 한번 쳐볼게요. n개. 그래서 P1부터 Pn까지 있어요. 자, 그럼 얘는 모든 확률의 총합. 그렇죠? 시그마로 표현해낸다고 쳤을 때 그 확률 총합은 그냥 1로 나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두 번째도 한번 볼게요. 두 번째는 평균 구한다고 얘기했어요. 아, X1, P1, X2, P2, X3, P3. 그쵸? 자, 그래서 얘 이름이 왜 확률 변수냐면은 확률을 나타낼 수 있는 별량을 지칭하는 변수이기 때문에 확률 변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럼 이때 세개 확률의 곱까지 들어간 이 별량과 확률 곱의 총합은 평균이 되겠죠. 그죠? 아, 그래서 얘는 별량에다가 확률 곱해서 싹 다 더하면은 평균이 돼요. 그 평균이라고 하는 걸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은 x라는 확률 변수의 expectation이라고 해서 이 x라고 씁니다. expectation은 영어는 좀 짧아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얘는 기대값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expectation이 기대한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얘는 기대값 아니면 평균 둘 다 똑같아요. 다시 한번 평균과 기대값은 같은 용어입니다. 평균과 기대값은 같은 용어예요. 그래서 x라는 확률 변수의 기대값 정도로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럼 이때 얘를 또 간단하게 미지수로 나타내기도 해요. 뭘로 나타내냐면 m이라고도 나타내기도 합니다. 참고적으로 m은 뭐의 약자냐면은 민의 약자예요. 민은 동사로 의미한다라는 뜻도 있기는 하지만 명사로는 평균이라는 뜻도 있어요. 수학적 용어로. 그래서 m이라는 기호를 많이 쓰게 돼요. 둘 다 씁니다. 그러니까 얘는 변수, 확률 변수를 보여주는 평균을 나타내는 거고요. 얘는 그냥 확률 변수가 지칭되지 않는 그냥 평균을 얘기하게 돼요. 자, 그럼 마지막 분산을 이제 또 들어갈 텐데 얼마나 퍼져 있는지 이거에 대한 정도를 보는 건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때요? 분산은 항상 평균을 기준으로 봐요. 평균에서부터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에 대한 정도를 보는 거기 때문에 얘와의 차이를 일단 기준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x에서 평균 빼는 거예요. 왜? 차이를 봐야 되니까. 그러면은 80은 평균에서 10 차이가 나요. 그죠? 마이너스 10이죠. 얘는 빵 차이가 나요. 얘는 10 차이가 나요. 자, 이때 요 x 빼기 m을 뭐라고 부르냐? 요거를 편차라고 부릅니다. 편차.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라는 거예요. 용어는 미안해. 나도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편차. 그냥 편차라고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그냥 각각의 별량들 간의 차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편차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빵빵빵빵, 10, 10, 10 이렇게 나오니까 편차 자체가 마이너스 10이 3개, 빵이 4개, 10이 3개예요. 그럼 이거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더하면 빵 나와요. 괜찮나요? 그냥 빵 나와요. 왜? 아니 생각해봐요. 마이너스 10이 3개, 빵이 4개,
12, 3개. 아, 당연히 빵 나오죠? 이게 10으로 나눠도 빵 나와요. 저게 실제로 중학교 때 사용하던 가평균의 내용이에요. 가평균의 내용. 근데 뭐 가평균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일단 그런 거부터 하면 됩니다. 자, 근데 한번 잘 생각해봐요. 지금 우리가 분산 같은 경우는 평균에서부터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에 대한 정도를 보는 건데 부호가 중요한가요? 안 중요해요. 왜냐면 평균 90점에서부터 얘는 어차피 10 차이 나는 애고요. 얘도 10 차이 나는 애예요. 그래서 크기로 보자. 크기로 보자 라고 해서 크기로 만들어요. 근데 크기로 만들 수 있는 거, 부호를 무시할 수 있는 케이스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절대값을 씌우는 거, 두 번째는 제곱을 씌우는 거예요. 근데 절대값은 문제는 내부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일괄 계산하기가 조금 힘들어져요. 그래서 어떠냐? 아예 그냥 제곱을 때려버립니다. 그래서 편차에다가 제곱을 해요. 그럼 얘는 100, 얘는 빵, 얘도 100 이렇게 나와요. 이 편차 제곱들을 싹 다 더합니다. 이 편차 제곱 x1 빼기 m, 그렇죠? 평균이 지금 90이에요. 이 제곱들을 x2 빼기 m 제곱, 그 다음에 x3 빼기 m의 제곱. 요것들을 한 번씩만 다 더해준 다음에 100, 100, 100, 0, 100이죠? 그러면 100, 0, 100인데 요대로 하면 그냥 200이 나오죠? 다시 한번, 어차피 얘는 총 10명이 관련된 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 들어가면 안 되는데? 요 들어가면 안 되는데? 잠깐만. 미안해. 자, 얘가, 이쪽에다 다시 쓸게. 편차 제곱. 지금 얘는 100, 100, 100,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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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100, 100, 100. 그쵸? 그래서 얘가 지금 100인 애가 총 3개고 100인 애가 또 3개예요. 지금 여기는 뭐 어쩌다 보니까 맞게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는 차이가 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100이 3개, 빵이 4개, 100이 3개. 그럼 10명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니까 10으로 똑같이 나눠야 균등하게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분산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여기 분산 계산하는 거. 혹시 이해돼요? 뭔 소린지?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10분의 300, 300, 600이니까 지금 여기서는 60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괜찮죠? 60. 편차에 관련돼서 분산값 구한 게 지금 얘는 60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얘는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요? P1 곱한 거예요. 왜? 100이 10분의 3개 있죠? 0이 10분의 4개 있죠? 또 100이 10분의 3개 있는 거예요. 괜찮죠? 뭔 소리인지 해야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P1 더하기 X2 빼기 M의 제곱의 P2. 그 다음에 플러스 X3 빼기 M의 제곱의 P3. 자, 이렇게 계산한 게 지금 현재 60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분산값이에요. 괜찮죠? 분산값.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얘는 시그마로 나타낸다면 K는 1부터 N까지 별량에서 평균을 빼줘요. 이 편차에 제곱한 거에 확률 곱해서 더한 거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편차 제곱의 평균이에요. 다시 한번, 편차 제곱의 평균이에요. 괜찮죠? 편차 제곱의 평균. 자,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X의 분산이라고 얘기합니다. X의 분산. 자, 요 문자는 뭐냐면은 베리언스라고 해서 분산 뜻하는 거에 앞에 두 문자 따서 나타낸 겁니다. 혹시 이해돼요? 좀 어렵죠? 좀 어렵긴 해요. 일단 분산이 좀 어려워요. 분산이. 자, 근데 이 식을 조금 더 정리해 보면은 요런 식도 또 등장을 해요. 자,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제곱이니까 전개하면은 XK 제곱 빼기 2M XK 플러스 M제곱에 PK 곱한 거. 자, 그럼 얘를 쭉 다 전개한다 그러면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XK 제곱 PK 빼기 2M XK PK 플러스 M제곱 PK예요. 이렇게 전개가 되고요. 자, 얘는 항마다 찢어서 들어간다 라고 한번 쳐볼게요.
항마다. 자, 그럼 얘는 시그마 별량 제곱에다가 확률 곱해서 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빼기 EM, XK, PK인데 어차피 K만 변수라서 EM은 개수로 빠질 수 있어요. 마이너스 EM 곱하기 시그마 XK, PK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M제곱 PK는 또 M제곱이 개수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요. 자, 얘는 어떻게 되느냐? 요게 지금 별량을 제곱한 거에다가 확률 곱해서 더하는 거죠? 그렇죠? 다시 한번 요 X값에다가 제곱한 거를 확률 곱해서 더한 거예요. 이 확률 곱해서 더하는 걸 우리는 평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는 X제곱의 평균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요게 아까 X평균이었죠. X에다가 확률 곱해서 더하는 거. 그렇죠? 아까 여기서 얘기한 요겁니다. 괜찮죠? 똑같은 거. 얘가 지금 평균이에요. 요거 지금 M이라고 써볼게요. 그럼 빼기 2M제곱이 나와요. 그 다음에는 M제곱에다가 이거 뭐야? 확률 총합. 얘가 1로 나오게 돼요. 그죠? 조금 어려워졌어요. 1 플러스 M제곱이에요. 그래서 X제곱 평균에서 빼기 M제곱. 결과적으로는 별량제곱 평균에서 평균제곱 빼는 걸로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게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요게 괜찮을까요? 미안, 안 괜찮지? 안 괜찮을 수 있어요. 특히 분산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얘는 이쪽에다가 좀 정리해서 한번 써볼게요. 자, 다시 한번 총 몇 개의 식이 존재하냐? 첫 번째 확률 총합. K는 1부터 N까지. 확률 총합은 1로 그냥 들어가고요. 두 번째 별량에다가 확률 곱해서 싹 다 더하면 얘는 평균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는 M이라고도 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편차 제곱에다가 확률 곱해서 더하는 거. K는 1부터 N까지. 자, 요게 분산이에요. 자, 근데 이 분산은 원칙상 뭐냐?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 정의하면서 쓰는데 얘는 별량 제곱 평균에서 평균 제곱 뺀 걸로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봐도 되고요. 이렇게 봐도 돼요. 그죠? 이걸로 계산해도 되고 아니면은 이걸로 계산해도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가 첫 번째로 설명한 내용이에요. 이 밑에 아직 하나가 더 있는데 지금 이거 바로 들어가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간단한 문제 몇 개만 잠깐 한번 좀 풀어볼게요. 자, 집단의 정보를 분석해 들어가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집단의 정보를 분석해 들어가는 거. 자, 일단 확률 변수에 관련된 용어가 등장하고 있어요. A단계 한 번만 먼저 봅시다. A단계 443번 이거 한 번만 좀 풀어볼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나오는 운의수 X. X가 가질 수 있는 값을 다 구해봅시다. 확률 변수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444부터 446까지도 조금만 더 해볼게요. 참고로 확률 변수로 나타나져 있는 이 표 통째로를 확률이 분포되어 있는 표라고 해서 이 표를 확률 분포 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표만 있으면 확률 분포에 관련된 건 다 해석 가능해요.
뭐 별로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얘는 4, 4, 3번. 나오는 눈의 수 x는 1, 2, 3, 4, 5, 6. 그렇죠? 이렇게 확률 변수 값들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444번. 한 개의 주사위를 5번 던질 때 소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 x. 그죠? 그러면 소수의 눈이 나올 수 있는 거는 x 값이 빵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그쵸? 표는 만들면 돼요. 뭐 여기선 표 만들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 소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 그 횟수 자체가 확률 변수로서 0, 1, 2, 3, 4, 5까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것만 그냥 쓰면 돼요. 확률은 계산하면 됩니다. 확률은 빵번 나올 확률, 한 번 나올 확률, 두 번 나올 확률, 세 번, 네 번, 5번 나올 확률. 이게 다 독립시행의 확률이에요. 괜찮네? 자, 예를 들어서 한 번 나올 확률을 계산해 본다. 그럼 얘는 어차피 소수의 눈이 2, 3, 5잖아요. 그래서 2, 3, 5가 나올 확률은 전체 6분의 3, 2분의 1이죠. 5번 시행 중에서 한 번만 소수의 눈이 나오고 나머지 4번은 소수가 아닌 눈이 나오는 요게 확률이에요. 요게 x가 1로 나올 확률이에요. 이걸 아까 저쪽에서는 P1이라고 쓴 것 뿐이에요. 괜찮죠? 각각의 확률들 얘기합니다. 잠깐만.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거 다 일반화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예 그냥 K번 뽑을 확률이라고 해서 한번 볼게요. K번 뽑을 확률. 그러면은 X가 K번 뽑을 확률은 어떻게 되겠느냐? 5번 시행 중에서 K번 성공하는 거죠? 그러면은 2분의 1의 K제곱 곱하기 2분의 1의 5-K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괜찮죠? 자, 이게 K번째 확률이에요.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얘 확률 나오는 거고요.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얘 확률, 2 집어넣으면 얘 확률, 3 집어넣으면 얘 확률, 4 집어넣으면 얘, 5 집어넣으면 얘 확률이에요. 자, 얘는 어때요? K를 변수로 하고 있는 함수예요. 괜찮네? 그래서 이런 함수를 확률로 나타낼 수 있는 함수라고 해서 확률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얘는 함수값 자체가 확률이에요. 그럼 뭐 함수값이 확률이 아닌 것도 있어? 있어요. 그게 다음번에 나오는 다른 변수에 관련된 얘기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함수값 자체가 그냥 확률로 나타나지기 때문에 얘는 이름은 그냥 일단 받아들여요. 확률 질량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함수값 자체를 하나의 확률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함수값이 확률이 아닌 애도 있다고 얘기했죠. 걔는 누적된 함수값이 확률로 나오기 때문에 걔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얘기해요. 밀도는 부피를 곱해야지만 질량이 됩니다. 근데 얘는 그 자체로 이미 질량체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왜 이렇게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미국 수학 번역해 놓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원래 서양 수학이 먼저기 때문에 그래요. 괜찮죠? 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런 걸 확률 질량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함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445번도 한번 볼게요. 445번. 요거는 일단 좀 지울게요. 요거는. 공간이 엄청 좁아졌지? 좀 이따가 좀 지울 거예요. 자, 445번은 3개의 당첨 제비를 포함한 7개의 제비 중에서 임의로 3개의 제비를 동시에 뽑을 때 뽑힌 당첨 제비 개수는 몇 개가 되겠느냐? 그럼 3개 뽑았으니까 당첨은 최대 3개죠. 그러니까 X라는 확률 변수를 잡아놓으면은 0개가 당첨될 수도 있고 1개 당첨될 수도 있고 2개 당첨될 수도 있고 3개 당첨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0개 당첨될 확률, 1개 당첨될 확률, 2개, 3개 각각 확률을 다 뽑을 수 있죠. 그 확률을 표로 나타낸 게 확률이 분포되어 있는 표, 그렇죠? 똑같이 확률 분포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때 얘가 확률로 등장하는 경우고, 만약에 1개 뽑을 확률을 계산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7개 중에서 3개를 동시에 뽑는데 그 중에서 당첨이 1개,
꽝이 2개. 요게 지금 x가 1이 될 확률이에요. 괜찮죠? 그러면 얘는 매번 계산이 비슷하잖아요. 그럼 이것도 확률함수 이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쵸? 그래서 얘는 만약에 k번째 뽑을 확률 계산한다고 친다면 얘는 7개 중에 3개 뽑는데 당첨이 k개, 꽝이 3개 중에서 k를 제한 나머지 개,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런 함수를 우리는 다시 한번 확률 질량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괜찮죠? 꼭 이렇게 써야 돼? 아니, 이렇게 안 써도 돼요. 그냥 px는 k라고 해놓고 k가 0일 때 7C3분의 4C3, k가 1일 때 7C3분의 3C1 곱하기 4C, k는 2일 때, k는 3일 때. 그냥 이렇게 일일이 다 써도 돼요. 우리 함수할 때도 구간마다 나눠서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똑같습니다. 이렇게 써도 확률 함수예요. 근데 얘는 한 번에 정리가 되니까 이쁘게 그냥 써놓는 것뿐. 괜찮죠? 요게 확률 질량 함수라는 거. 요거까지 뽑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0, 1, 2, 3만 뽑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 문제는. 자, 그러면은 446번도 한 번만 좀 볼게요. 자,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질 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 그러면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로 잡았죠? 그럼 앞면은 빵번, 한 번, 2번, 3번. 왜? 동전 3개 던졌으니까. 괜찮죠? 이것도 표로 나타낸다면 또 각각의 확률들을 또 뽑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확률 함수는 확률 분포표랑 별 차이가 없어요. 어차피 여기다가 확률 다 적어놓으면은 그것 자체가 확률 질량 함수랑 똑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확률 분포에 관련된 거는 나중에 다시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확률 분포표가 있으면 어때요? 평균 구할 수 있어요. 곱하고 더하면 그냥 확률이에요. 분산도 구할 수 있어요. 분산은 어떻게 한다? 각각의 평균 빼서 제곱한 다음에 확률 곱해서 더하면 끝나요. 그게 분산이에요. 괜찮나요? 이게 지금 식이 되게 길고 복잡해서 그렇지 분산도 여기서 각각 평균 뺀 거 제곱한 다음에 확률 곱해서 더하면 분산이에요. 아니 왜 그렇게 계산하는데? 라고 얘기하면은 x가 평균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가지고 개체수만큼 보기 때문에 그래요. 괜찮죠? 다만 이 값은 개체수마다 다 곱해서 더하면 빵 나오기 때문에 양수화시켜서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를 갖다가 확률 곱해서 다 더하는 거예요. 괜찮죠? 그게 편차 제곱을 확률 곱해서 더하는 거. 그게 분산의 정의예요. 요게. 자, 그러면은 447번도 볼게요. 우와! 근데 이름이 있죠? 이산확률 변수? 이게 뭘 얘기하는 거지? 얘는 봐봐요. 변수값 자체가 0, 1, 2, 3밖에 없어요. 4개밖에 없죠. 셀 수 있죠. 이렇게 셀 수 있는 경우를 이산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 자체가 이산적인 거예요. 그럼 이산적이지 않은 것도 있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사람 키. 그렇죠? 키가 1cm씩 크진 않죠? 뽕뽕 크진 않죠? 연속적으로 크죠? 그렇죠? 그런 걸 연속적인 변수라고 얘기합니다. 사람 키 같은 거, 이런 거. 그래서 지금은 얘 x는 이산적인 확률 변수. 그래서 x가 이산확률 변수라고 얘기하고요. 얘를 이산확률 분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연속적으로 변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변수가 연속확률 변수예요. 그리고 그때는 연속확률 분포가 또 따로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개념을 정리하게 돼요. 지금 일단 우리는 이산확률만 보면 됩니다. 이산확률만. 자, 그러면은 447번 이것도 한 번만 직접 해볼게요. 447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자, 1번 하지 말고 2번만 해요. 447에 2번. 표만 만들 수 있으면 돼요. 확률 질량함수 안 만들어도 돼요. 진짜로. 표만 있으면 끝납니다. 근데 확률 질량함수는 설명할 거예요. 아예 배제는 안 할 거라서. 지금 1번에서 확률 질량함수를 어떻게 뽑지? 약간 좀 그런 느낌이라 2번 먼저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처음 배울 때는 용어가 너무 많아가지고 처음엔 조금 헷갈립니다. 근데 보다 보면은 금방 익숙해져요. 진짜로. 자, 예를 들어서 세개공 뽑는데 검은 공 개수가 나올 수 있는 거는 빵개 한 개, 두 개밖에 없죠? 그럼 빵개 나올 확률은 그냥 뽑으면 되죠.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 그쵸? 다 확률이 기본 베이스로 들어갑니다. 그쵸? 아니 6개 중에 3개 뽑으니까 6시3 분의 검은 공 빵개면 흰 공 4개 중에서 3개 뽑으면 끝이에요. 그냥. 괜찮죠? 다시 한번. 검은 공이 2개고요. 흰 공이 4개예요. 여기서 나는 3개를 뽑는다. 그때 검은 공 개수를 X라고 잡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X라는 확률 변수는 0, 1, 2밖에 안 나와요. 왜? 검은 공이 2개까지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이때 이 표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확률을 얘는 6개 중에 3개 뽑는데 그 중에서 검은 공이 빵개, 흰 공이 3개. 이게 확률이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6개 중에 3개 뽑는데 검은 공이 1개, 흰 공이 2개 뽑으면 돼요. 6개 중에 3개 뽑는데 검은 공이 2개, 흰 공이 하나 뽑힐 확률.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네요. 그럼 이거를 확률 함수로 나타낸다면 어떻게 되느냐? 확률 함수로 x가 k일 때 확률은 k가 0일 때의 확률은 요거 그대로예요. 6시 3분의 2C0 곱하기 4C3. k는 1일 때가 6시 3분의 2C1 곱하기 4C. k가 2일 때는 6시 3분의 2C2 곱하기 4C. 요게 그냥 확률 질량 함수예요. 요게 1번 답이고요. 요게 2번 답이에요. 왜 확률 질량 함수를 먼저 구하고 확률 분포 표를 구하라 라고 얘기하는지 좀 이해되죠? 왜냐면 얘가 더 근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확률 질량 함수 값을 표로 나타내는 것 뿐이에요. 자, 근데 얘를 우리가 좀 더 압축해서 나타낼 수 있어요. 어떻게? x가 k 확률을 빵일 때는 빵 3, 1일 때는 1, 2, 2일 때는 2, 1. 6개 중에 3개 뽑는데 검은 공 중에서 k개 뽑고 나머지 4개 중에서 3-k개. 이걸로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확률 질량 함수라고 써도 상관이 없어요. 이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이거는 그냥 다 0, 1, 2 다 집어넣어서 보여주고 있는 거고 얘는 그냥 문자로 써져 있는 거. 둘 다 함수예요. 괜찮나요? 둘 다 함수. 괜찮을까? 그죠? 오케이. 어차피 저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거밖에. 자, 그래서 이거 한번 마저 정리해 주고요. 448번도 한번 해볼게요.
448번. 자, 확률 총합은 기본적으로 1이에요. 그렇죠? 확률 변수가 마이너스 1, 0, 1, 2 4개 나와 있는데 밑에 확률은 10분의 1, A, 5분의 2, 5분의 1 나와 있죠? 요 4개 다 더한 게 어차피 1로 나온다는 거예요. B는 1이란 얘기입니다. 한 번에 분산까지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미안해, 안 되겠어. 용어 정리를 다 하면서 가는데 살짝 과부하가 오는 것 같아서 미안해. 이거 나중에 다시 할게. 이거 안 지우려고 그랬는데 지우고 그냥 요거 개념까지 좀 보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되게 많이 헷갈려 해서 중학교 때 통계 하나도 기억 안 나지? 그죠? 알았어, 미안해. 알았어, 천천히. 아니, 기억나는 사람도 있고. 지금 한 거 여기까지 한 거예요, 여기까지. 그쵸? 용어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다 제거하고 문제 안에서 그냥 용어 정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문제 안에서. 자, 그러면은 448번. 얘는 x값이 마이너스 1, 0, 1, 2로 등장을 하고 라지 x가 스몰 x일 확률을 쓴 상태니까 그렇죠. 여기 지금 합계 B로 나와 있는데 얘는 무조건 1이라고 얘기했고 10분의 1, 5분의 1, 5분의 1, A 그렇죠. 4개 다 더한 거는 무조건 1로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10분의 1 더하기 A 더하기 2개 더하니까 5분의 3이죠. 여기 지금 1이니까 10분의 1 더하기 A는 넘겨서 5분의 2가 되겠고 A는 10분의 4에서 10분의 1을 뺐으니까 그냥 10분의 3이네요. 그렇죠. 얘가 지금 빵 나올 확률이 지금 10분의 3이구나. 그렇죠. 10번 시행 중에서 3번 정도 나오는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지금 1번에 관련된 답이었고요. 그 다음에 2번도 한번 볼게요. P X가 0 또는 X가 2일 때 확률. 이거는 또는이잖아요. 합사건 확률이에요. 그러면 X가 0일 확률과 X가 2일 확률을 더하고 X가 0이면서 X가 2일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이럴 수가 없잖아요. 배반사건이니까. X가 0이면서 이거 나올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무시해도 돼요. 괜찮죠? 그래서 얘는 X가 0일 확률 10분의 3과 X가 2일 확률 5분의 1만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10분의 3에 10분의 2 더하니까 10분의 5. 2분의 1이군. 그쵸? 전체 절반은 0 아니면 2로 나온다는 거야. 그쵸? 확률 0 또는 2.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확률. X라는 확률 변수가 마이너스 1보다 커놨지만 1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X라는 확률 변수는 셀 수 있죠? 딱 요 정수 4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될 수 있는 게 마이너스 1, 0, 1밖에 없어요. X로 가능한 게 마이너스 1, 0, 1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X가 마이너스 1의 확률, X가 0일 확률, X가 1일 확률 이 세 개만 다 더해주면 돼요. 그냥 전체에서 5분의 1 빼도 됩니다. 그래서 5분의 4구나 라고 정리해서 들어가도 돼요. 괜찮죠? 5분의 4. 자, 그러면은
유형 1번으로 가볼게요. 유형 1번. 평균 분산은 조금 이따가 갈게요. 평균 분산은. 지금 표 해석하는 것만 좀 봅시다. 메인은 표예요. 나중에 확률 분포로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개념들을 좀 정리할 겁니다. 자, 일단 466번. 446번. 466번. 왜 이러냐? 너 오늘 이상한데? 466번. 자,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지금 저렇게 나와 있어요. 상수 k 값은 어떻게 되겠느냐? 자, 확률 질량 함수가 나와 있으면 확률 함수가 나와 있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 스몰 x가 1, 2, 3밖에 없죠? 확률 변수로 나올 수 있는 건 1, 2, 3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x로 가능한 값이. 그럼 x가 1일 때 확률? k겠죠? x가 2일 때 확률? 4k겠죠? x가 3일 때 확률? 9k가 될 거예요. 그거 다 더하면 얼마? 당연히 1이에요. 그렇죠? 조금만 한번 풀어볼게요. 그죠? 다시 한번. 얘는 일일이 다 쓰면 x가 1일 때 확률이 k, x가 2일 때 확률이 4k, x가 3일 때 확률이 9k. 이렇게 확률 질량 함수 표현해도 되고요. 밑에처럼 이렇게 그냥 다 퍼뜨려서, 그죠? 어차피 정령마다 다 찢어가지고 함수로 나타내도 돼요. 이걸 통합적으로 확률 질량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이 확률 질량 함수가 나와 있으면 확률 분포 표를 준 것과 똑같아요. 앞으로 우리 이산확률 분포에 관련해서는 표가 기준이다 라고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표가 기준이에요. 표는 안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P, X가 스몰 x일 때 확률, X가 1일 때는 K, 4K, 9K. 그죠? 어차피 3개밖에 안 나오니까. 다 넣으면 무조건 1로 나와야 돼요. 14K는 1이군. 따라서 K는 14분의 1이군. 이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네요. 자, 468번도 한번 가볼게요. 468번. 자, 직접 한번 풀어봅시다. 똑같아요. 어차피 확률 총합이 1이면 돼요. 근데 이거 뭐지? 부분문수. 부분문수예요. 아, 468번. 자, 부분문수가 나오니까 뭔가 좀 작아지게 됩니다. 하하하하하. 자, 일단 x가 1부터 100까지 나올 수 있어요. 1일 확률은 1 곱하기 2분의 a. x가 2일 확률은 2 곱하기 3분의 a. x가 3일 확률은 3 곱하기 4분의 a. 쭉 내려가서 x가 100일 확률은 100 곱하기 101분의 a예요. 이런 100개를 싹 다 더했을 때 합이 1로 나와줘야 되겠죠? 자, 얘는 뭐지? 자, 1 곱하기 2분의 2, 2 곱하기 3분의 a, 3 곱하기 4분의 a 부터 100 곱하기 101분의 a예요. 자, 얘는
결론만 얘기하면은 부분문서입니다. 요게 지금 만약에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러면은 수열의 합 다시 잠깐 보면 좋고요. 수학화에도 있기는 합니다. 자, 근데 간단하게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간단하게만.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2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12분의 1, 20분의 1, 30분의 1, 42분의 1, 56분의 1. 자, 이걸 더한다고 쳐볼게요. 무조건 분수는 분모 다르면 계산 못해요. 무조건 통분입니다. 무조건 통분. 통분밖에 없어요. 진짜로 통분밖에. 그럼 이걸 통분해서 계산을 하려면 와 끔찍하죠. 그래서 통분을 열심히 해봤어요. 통분을 열심히 해서 계산해봤더니 8분의 7이 나와요. 분모 엄청 크고 분자 엄청 컸을 거예요. 막 약분하다 보니까 8분의 7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드냐? 처음 수학자가 이 계산을 하고 난 이후에 충격을 먹었을 거예요. 와, 그냥 통분하니까 너무 긴데 답은 간단하네. 이 안에 뭐가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은 통분과 관계된 내용을 한번 역연산의 개념에서 한번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5분의 1 빼기 6분의 1 같은 게 있다고 쳐볼게요. 당연히 통분을 하게 됩니다. 그럼 5 곱하기 6분의 6 빼기 5가 되겠죠. 괜찮죠? 당연히 30분의 1이에요. 근데 얘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통분이잖아요. 혹시 반대를 내가 생각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왜? 아니 분모가 다른 걸 묶어서 통으로 만든 경우 말고 분모에 있는 인수를 두 개를 각각 찢어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부분 분수, 분모들을 찢어내는 걸 부분 분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통분의 반대 연산이 부분 분수예요. 자, 그 대표적인 케이스로 많이 나오는 게 A분의 1 빼기 B분의 1. 그럼 얘는 통분했을 때 AB 분의 B-A죠. 왼쪽에서 오는 게 통분이면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는 게 부분분수. 양변에 B-A로 나눠주면 이렇게 정리되더라요. 얘는 이렇게 찢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부분분수는 이렇게 두 개 곱만 찢어내는 건 아니에요. 두 개만이 아니고 몇 개도 돼요. 그래서 대학교 때 부분분수는 굉장히 복잡하고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고등 과정에서는 이 두 개짜리 부분분수밖에는 안 해요. 이거 외에는 안 합니다. 수능도. 그래서 요것만 잘 알고 있어도 돼요. 요것만. 그 관점에서 놓고 보니까 얘는 1 곱하기 2분의 1이네. 2 곱하기 3분의 1이네. 3 곱하기 4분의 1이네. 4 곱하기 5분의 1이네. 5 곱하기 6분의 1이네. 6 곱하기 7분의 1이네. 7 곱하기 8분의 1이네. 그러면 얘는 분모 두 개 곱이잖아. 그러면 얘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거 분의 1, 작은 거 분의 1 빼기 큰 거 분의 1. 괜찮죠? 그래서 뒤에서 앞에 거 빼면 1이죠. 1이니까 그냥 1분의 1 빼기 2분의 1로 쓰는 거예요. 얘도 3에서 2 빼면 어차피 1이죠. 차이가 계속 똑같으니까. 얘는 2분의 1 빼기 3분의 1. 그럼 얘는 3분의 1 빼기 4분의 1. 얘는 4분의 1 빼기 5분의 1. 얘는 5분의 1 빼기 6분의 1. 얘는 6분의 1 빼기 7분의 1. 얘는 7분의 1 빼기 8분의 1. 이걸 지금 다 더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일일이 다 더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얘는 앞뒤로 지워지기 시작합니다. 앞뒤로 지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1에서 8분의 1 빼는 거네. 그래서 8분의 7. 괜찮아요? 그렇죠? 요게 부분분수 전부 다예요. 이거 밖에 안 나요. 이거 밖에 안 나요. 이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얘도 지금 똑같다라는 거예요. 얘가 지금 뒤에서 앞에 거 빼면 1이잖아요. 얘는 A로 그냥 다 묶어낼게요. 귀찮으니까. A로 다 묶어내면은 1분의 1 빼기 2분의 1. 얘도 2분의 1 빼기 3분의 1. 계속 지워지네.
그럼 뭐 다 쓸 필요 없잖아요. 그냥 맨 앞하고 맨 뒤 정도만. 100분의 1 빼기 102분의 1. 이걸로 들어가주면 되겠네. 그렇죠? 자, 그럼 얘는 또 2분의 1, 2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중간에 다 지워진다. 맨 앞과 맨 뒤 하나만 남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1에서 101분의 1 뺐으니까 101분의 100A가 될 거고, 아, 얘가 지금 전체 확률이니까 1이구나. 그래서 A 값을 100분의 101이라고 계산을 합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이거를 꼭 이렇게 일일이 다 찢어서 가야 되냐?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수학 하에서 하던 거야. 유리식과 유리함수에서 실제로 하던 겁니다. 괜찮아. 자, 근데 이게 수학 1에서도 또 등장해요. 수학 1에서도. 어떻게 등장을 하냐면 이런 식으로 시그마 n의 n 플러스 1분의 1 n은 1부터 100까지 똑같죠? 분자 A만 뺀다면 그쵸? 똑같아요. 1 곱하기 2분의 1, 2 곱하기 3분의 1, 3 곱하기 4분의 1 괜찮죠? 그 A를 빼고 일단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럼 이 식 자체에서 우리는 아예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뺀 거 1이니까 시그마 n은 1부터 100까지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그냥 이렇게 써도 된다라는 거예요.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뺀 거니까. 그럼 여기서 1부터 집어넣으면 1분의 1 빼기 2분의 1 이건 이제 넣어야 돼요. 어쩔 수 없으니까. 아, 앞뒤로 지어진 게 보이니까 맨 뒤에 것만 집어넣어주면 되겠네. 그렇죠? 아, 그래서 얘는 101분의 100이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이거 예시 문제로 하나만 퀴즈로 한번 해볼게요. 통계하다가 갑자기 부분문서 하고 있는데 근데 이건 어차피 알아야 돼요. 수원에서도 엄청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하하하하.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냥 냅둬볼게요. 그냥 냅둬요? 숫자가 좀 지저분하네요. 미안해. 그냥 냅둘게. 그래서 맨 앞 맨 뒤 항만 남겨놓으면은 그냥 끝났다고 칠게요. 계산했네. 알았어. 자, 요거는 일단 시작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b-a가 얼마예요? 2예요. 그쵸? b-a가 2. 그래서 얘는 시그마 얘는 1부터 100까지 해서 뒤에서 알파값 뺀 2분의 1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2n 플러스 1분의 1 빼기 2n 플러스 3분의 1이에요. 이게 왜 그러지? 통분하면 얘 나와요. 통분해 보면 알아요. 통분의 역연산이라서 통분 딱 해보면은 왜 2분의 1이 나와야 되는지가 보입니다. 왜? 통분하면은 2n 플러스 3 빼기 2n 플러스 1이에요. 분자 2가 남아요. 괜찮죠? 분자 2가 남아요. 이거 통분해 보면 2n 플러스 3 빼기 2n 플러스 1이잖아요. 괜찮을까?
그래서 2 없애주는 거예요. 꼭 저런 공식을 안 외워도 상관없어요. 쉽게 따지면 어떻게 하냐? 어차피 2개밖에 안 나온다고 얘기했죠. 그냥 무조건 찍고 보는 거예요. 괜찮죠? 무조건 찍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통분해봐요. 그러면은 통분하면 AB분의 B-A잖아요. 근데 여긴 B-A 없죠? 그러니까 양변에 B-A로 나누는 거예요. 괜찮죠? 그죠? 다시 한번. 얘도 일단 냅다 찍고 보는 거예요. 찢어보면 통분했을 때 2가 남지 않냐. 2분의 1 해줘야지. 약간 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괜찮은가? 그렇죠? 오케이. 냅다 통분이에요. 냅다 찢는 거예요, 그냥. 자, 조금만 더. 이 퀴즈 하나 정도 더 해야 될 것 같아. 오케이. 값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아까 쓴 게 어디 있더라? 오케이. 반대로 갔네. 자, 그러면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얘는 2분의 1 곱하기 1 집어넣으면은 3분의 1 빼기 5분의 1. 갑자기 수원 시간. 그죠? 2 집어넣으면은 5분의 1 빼기 7분의 1. 앞뒤로 지워지죠? 그럼 어쨌거나 그냥 마지막만 가면 돼요. 100. 201분의 1 빼기 203분의 1. 이렇게 가니까 앞뒤로 지워 놓고 나면 3분의 1 빼기 203분의 1.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 빼기 203분의 1로 나와요. 자, 그럼 얘는 통분 안 해도 되는데 통분 한번 해볼게요. 609분의 203 빼기 3이 돼서 2분의 1 곱하기 609분의 200 그래서 609분의 100으로 나옵니다. 609분의 100. 오케이. 자, 하나만 더 해볼게. 하나만 더. 이거 저기 마스터해야 돼, 이거. 진짜 너무 중요해요. 수원에서도 엄청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 자, 그러면은 뭐가 있을까? 이거 좀 어렵겠다. 미안해. 하하하하. 1부터 10까지만 갈게요. 10까지만. 이렇게 나오는 거. 일단 냅다 찍고 보는 거예요. 분모 인수마다 찢어내는 거예요. 뺄셈으로. 그리고 통분해보면 얼마로 나누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앞뒤로 하나씩 지워지질 않아요. 일부러 좀 바꿔봤어요. 그 2칸 건너뛰어서 지워집니다. 2칸 건너뛰어서. 그래서 맨 앞에 2개 살아남고요. 맨 뒤 2개 살아남아요. 그래서 10까지만 간 거예요. 숫자가 좀 지저분해져가지고. 숫자 끔찍하지? 나 그냥 안 돼요. 미안.
아, 이건 전체 2분의 1이 앞에 또 있어야 돼. 오케이. 이거 통분해 보면은 n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2 플러스 n이라서 안 맞아요. 글쎄. 그치? 그럼 얘를 통분해 보면은 n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2 빼기 nn 플러스 2분의 n. 그럼 n 플러스 2 빼기 n이죠. 그 분자가 이가 남지. 남으면 안 되죠. 그래서 뒤에 2분의 1을 한번 더 곱해주면 돼. 그건 개수로 빼도 돼. 오케이.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대충 감은 조금 잡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연습은 어차피 계속 나와요. 이 분모수는 수능 끝날 때까지 계속 나와요. 진짜로. 그냥 잊을만 하면 산술기하 평균처럼 튀어나옵니다. 진짜로. 잊었어? 이러면서 그냥 뒤통수 때리러 와요. 아무튼. 자, 아무튼 나중에 또 더 볼 겁니다. 자, 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라고요? 분모가 두 개 곱으로 만들어져 있으면은 일단 찍고 보는 거예요. 그쵸? 일단 찍고 보는 거예요. 분모를 하나씩 찢어보자. 그래서 얘는 A 몰라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통분해봐요. 그리고 통분해보면 n의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2 빼기 n이죠. 분자가 2가 남잖아요. 남으면 안 되죠. 1이니까. 그러니까 2분의 1이 더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니까 얘를 일단 찍고 나서 보니까 통분해봐야 이제 왼쪽 거랑 비교 가능하잖아요. 뭔가 남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1이었으니까. 그러니까 B-A가 남았으니까 B-A로 나눠야죠. 괜찮죠? 그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까지 집어넣어 놓고 나머지 2분의 1은 앞으로 뺀 상태에서 시그마 1부터 다 집어넣어 볼게요.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부터 10일 때까지 1분의 1 빼기 3분의 1 2분의 1 빼기 4분의 1 3분의 1 빼기 5분의 1 얘가 두 칸 건너뛰어서 앞에 거랑 지워지는 거예요. 괜찮죠? 4분의 1 빼기 6분의 1 이런 식으로 가는구나. 그렇죠? 얘가 두 칸 건너뛰어서 앞에 거랑 얘가 두 칸 건너뛰어서 앞에 거랑 그러니까 얘는 지울 게 없어요. 그럼 앞에 두 개 살아남아요. 그럼 뒤에도 두 개 살아남겠죠? 그래서 뒤에를 두 개를 써볼게요. 10 말고 9부터 9분의 1 빼기 11분의 1 더하기 10분의 1 빼기 12분의 1 이렇게 남겠네요. 그래서 5분의 1이 두 칸 건너뛰어서 앞에 걸로 지워지고요. 6분의 1이 두 칸 건너뛰어서 앞에 걸로 지워질 겁니다. 1분의 1, 2분의 1, 11분의 1, 12분의 1. 그래서 얘는 2분의 1 곱하기 1분의 1, 2분의 1, 7분의 1, 11분의 1. 이거 다 통분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11, 12 곱하면 132 분의 132, 66 빼기 12 빼기 11 이렇게 될 거예요. 숫자가 좀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132분의 얼마지? 120에서 55 더했으니까 175 그쵸? 그래서 264분의 175가 나올 거예요. 괜찮을까? 그쵸? 괜찮을까? 이거 다음 시간에 테스트에다 넣어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468번 유형 1번에 관련된 걸로 부분분수 문제를 집어넣어 놓을게요. 부분분수 문제로. 왜냐면 이거 확률만 구하는 문제면은 다 맞을 것 같아가지고. 예, 좋다. 그치? 좋다. 468번의 변형 형태로 집어넣을게요.
자, 어쨌거나 468번 답은 5번이 아니구나. 5번 맞구나. 5번이었고요. 자, 그러면은 괜찮을까? 넘어가도 되겠지? 네. 괜찮을까? 오케이. 자, 그러면 유형 2번으로 가봅시다. 유형 2번. 자, 469번을 한번 볼게요. 자, 얘는 x에 관련된 확률 분포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확률이 4a, 3a, a예요. 그럼 당연히 일단 확률 총합부터 봐야죠. 확률 총합. 확률 총합은 1이다. 그래서 첫 번째 시그마 K는 1부터 3까지 PK. 그쵸? 이거 세 개 다 더하는 거야. 이건 좀 무시해도 됩니다. 결론은 4A, 3A, A 더한 거. 그죠? 표현을 이렇게 쓰는 것 뿐이에요. 8A인데 얘가 1이니까 A는 8분의 1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X 제곱이 1의 확률을 구해달라는 거예요. 별량을 제곱해서 1될 확률을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X가 1 이거나 X가 마이너스 1의 확률을 구해달라는 거죠. 괜찮아요? 그게 제곱해서 1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X가 1 나올 확률 더하기 X가 마이너스 1 나올 확률. 왜 이거 합사건 확률이잖아요. 합사건 확률. 근데 어차피 둘이 배반사건이죠. 1이면서 마이너스 1이 나올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두 개만 더해주면 끝납니다. 자, 그러면 1의 확률은 A, 마이너스 1의 확률은 4A. 그래서 5A니까 답이 8분의 5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각각의 확률들이 그냥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471번 하나만 풀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471번. 자, 다 푼 친구는 12시험 잠깐 딴 거 풀고 있어 볼게요. 화이팅입니다. 맞아. 근데 답이 어디 갔지? 확률이 딱 나오는데, 그러니까 x가 2에서 4 사이 확률이면은 b 더하기 3b 더하기 2. 이렇게 되는 거구나. 오케이.
구경 왔어. 오케이. 자, 그래서 거의 다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맨 처음에 볼 거는 확률 초합이 1이다. 그렇죠? 요거 싹 다 더해주면은 1. 근데 이게 3a 플러스 4b 는 4분의 1이니까 플러스 4분의 1 요게 1이니까 3a와 4b 더한 게 지금 4분의 3인 거. 이건 일단 주고 시작한 거예요. 그죠? 주고 시작한 거. 그럼 미지수 두 개니까 식 하나가 더 있어야 되죠? 그게 지금 얘. 그래서 x가 2일 때 확률이 지금 b, 4일 때 확률은 2a. 요거 4분의 3배가 되니까 b는 얼마? 2분의 3a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거 그대로 갖다가 집어넣어주면은 3a에다가 b에다가 2분의 3a 집어넣으면은 6a가 나오겠죠? 이상하다. a 값이 조금 지저분하네. 그래서 12분의 1. 맞아, a가 12분의 1. 그럼 b는 얼마지? 여기다가 2분의 3배 했으니까 8분의 1이네요. 그죠, 8분의 1. 자, 그럼 우리가 요 알고 싶은 건 뭐냐면 x는 지금 딱 보면 이산적이잖아요. x는 5 이하의 자연수예요. 5 이하의 자연수인데 2 이상 4 이하 1 확률을 구해달라. 그러니까 얘는 나올 수 있는 x 값이 2, 3, 4니까 얘는 x가 2일 확률에다가 3일 확률에다가 그쵸? x가 4일 확률 요 세 개 더해주는 걸로 그냥 보면 된다. 그러면은 b, 3b, 2a 더했으니까 2a 플러스 4b가 답이 되겠고 a, b는 이쪽에서 끌고 온 게 있으니까 6분의 1 더하기 8분의 1 4배 하니까 2분의 1. 그래서 6분의 3 더하기 6분의 4 6분의 4 3분의 2가 답이 될 겁니다. 그쵸? 어렵지는 않았어요. 잠깐 쉬었다가 유형 3번 하고 유형 4번, 5번은 이산확률 분포 다 끝나면 할 거예요. 이게 조금 이상하게 섞여 있어가지고 중간에 연속 확률 들어가면 좀 헷갈립니다. 자, 잠깐만 10분만 쉴게요. 해설지 뽑아줄게.